최근 미국 방송에 한국 부산의 모습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한국인들의 엄청난 발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만찬에 참석한 파트릭 슈페이트 실사단장은 이번 실사 일정은 압도적으로 훌륭했다. 한국은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 고 평가하기도 했으며 미국 CNN에서는 한국의 모습을 사우디와 직접 비교하며 69조 원을 가져갈 나라가 누군지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93년도에 방문했던 한국이 이렇게나 발전했다니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뭉치면 정말 소름 돋도록 무섭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실사단의 동선을 따라 부산 시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환영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부산시와 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는 실사단이 도착하는 부산역 일대에서 시민 5,500여 명이 참여하는 환영 행사를 펼쳤습니다. 어린이 풍물단 공연,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대형 현수막을 활용한 2030 세대 청년들의 응원전, 12발 상무소 공연 등으로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엑스포 유치 열기를 전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합창과 단체 율동으로 실사단을 환영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고, 부산역 근처 부산 동구와 중구는 물론 부산대교와 남항대교를 잇는 부산 영도구 등 실사단이 이동하는 거리마다 시민들이 태극기와 BI 회원국 국기, 박람회기 등을 흔들며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실사단이 숙소인 해운대로 향하는 길목인 부산 남구에서는 용탈, 황실 행렬, 전통의상, 사자탈춤, 사물놀이 등을 볼 수 있는 전통문화 행렬을 선보였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이벤트 광장에는 육군 53사단 군악대 공연을 마련하고 해변로를 따라 세계 각국 전통의상 행렬 퍼레이드를 펼치며 열기구와 대형 고래 연을 띄웠고, 실사단이 부산을 떠나는 당일 날 오전에는 김해공항 입구에서 거리 환송 행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2030 엑스포 개최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사입니다. 만약 한국이 유치에 성공한다면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등록박람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69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쟁국들이 이번 실사단의 한국 방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발전한 한국의 모습에 감탄하는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환대를 본 엑스포 실사단장인 파트릭 슈페이트 행정예산위원장은 부산을 떠나기 전 공식 석상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다. 이것은 한국과 부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마치 팝스타가 된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 또 실사단이 이동하는 거리마다 시민들이 태극기와 BI 회원국 국기, 박람회기 등을 흔들며 환영해줬는데 한국인들이 모이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또 숙소 주변에서도 세계 각국 전통의상 행렬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끊임없이 나와 우리 실사단을 놀라게 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이다. 정말 놀라운 나라다. 라며 처음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당 공연을 보기 위해 일정을 맞춰 부산에 온 유명 인플루언서의 영상은 순식간에 200만 회의 조회수를 달성하며 한국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입니다.
이렇게 실사단이 겪은 한국 부산에서의 환대 영상이 전 세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공개되자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발전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부산 실사단 방문의 영상과 함께 1993년 열린 대전 엑스포에 방문했던 미국 교수 제이든의 예전 한국 모습과 현재 한국 모습을 비교하는 글이 동시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보스턴 칼리지 대학에서 42년간 근무했던 제이든입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오래된 지인에게 이번 한국에서 2030년에 열릴 엑스포를 준비하는데 한국의 부산을 꼭 한번 보여주고 소개해주고 싶다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한국 부산으로 방문했습니다. 사실 전 이미 30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당시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보내준 건데 한국에서 신기술을 선보이는 대규모 박람회가 열리니 젊은 교수들로 팀을 꾸려 배워오는 게 연수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던 개최 당시에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기와는 다르게 한국은 무섭도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1893 시카고 엑스포에 8칸 규모의 기와집으로 참가한 지 100년 만에 스스로 주최국이 된 엑스포이기도 했고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이 엑스포와 함께 1996년부터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대전 엑스포는 발전을 거듭하던 한국의 저력이 제대로 발휘된 행사로 제가 알던 한국인 교수들도 대한민국이 가장 희망으로 가득 찼던 황금기라고 뿌듯해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 영상은 제가 한국 방문 당시 본 한국의 미래기술이었는데 이게 30년 전 한국의 모습이라니 지금 봐도 놀랍습니다. 또 대전 엑스포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놀거리도 상당히 많았는데 행사 당시에는 밤이 되면 밤마다 레이저 기둥을 쏘아 올리는 건 기본이라 연수의 목적을 잊을 정도로 매일매일을 화려하게 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제 기억으로는 당시 12시 넘어서 심야 영업 규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중이었으나 엑스포와 유성온천을 두고 있는 대전 지역은 해당되지 않아 12시쯤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노는 사람들까지 몰려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한국 교수들은 유성의 궁동 지역을 압구공동으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잘 몰랐던 나라에 대한 기술력에 감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번 한국을 방문하고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수백 개의 드론과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폭죽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 더 이상 대적할 나라가 없음을 당당히 과시하는 듯 했고 특히 이번 한국 엑스포의 주제는 기후변화, 경제발전, 포용적 성장은 어떤 나라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으로 한국이 얼마나 독보적인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한국 방문에 가장 놀랐던 건 바로 한국인들의 단합력이었습니다. 사실 대전 엑스포 연수 당시 초기 몇 일간은 쓰레기와 질서 문제로 상당히 골치 아팠으나 놀랍게도 단 이틀 만에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길거리를 치우기 시작했고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입장객과 이용객들을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일반인들이 뭉쳐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제가 30년 만에 다시 방문했을 때 한국은 더욱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엑스포 실사단이 태어나서 이런 환대는 처음이다. 마치 팝스타가 된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 라고 말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부산 시민들이 환호와 함께 2030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노래를 합창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한국인들이 뭉치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 30년 전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섭도록 발전했는데 길거리에 있는 공공장소들만 봐도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좋은 경험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인들이 힘을 합쳐 직접 이뤄낸 결과라는 지인의 말에 전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다면 꼭 서울뿐 아니라 부산도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글에는 오래전 한국의 모습이 상상이 안 간다며
많은 외국인들이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저게 한국의 30년 전 모습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도대체 몇 명 있는 거죠? 이미 한국에서 타임머신이 개발된 거 아닌가요? 저도 궁금해서 한국어로 대전 엑스포를 검색해보고 왔습니다. 한국인들이 죄다 독하다, 천재다 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군요. 이번 엑스포는 한국에서 열어야 합니다. 또 뭘 들고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번 사우디에서 돈으로 엑스포를 사려고 하는 것 같던데 과연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래도 전 한국에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변했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도 30년 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갔는데 그게 아마 지금 제 모습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절 유명 대기업 개발팀에서 일하고 싶게 만들어준 한국의 과학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도 다음 달에 한국 부산으로 놀러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래전부터 가고 싶은 한국을 이제야 가네요. 정작 강대국이라고 지칭하는 중국은 이런 걸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이고 개발 못하는 물건이 없다면서 왜 이런 실속 있는 박람회는 열지 않는 거죠? 한국 응원합니다. 한국인들이 뭉치면 무섭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한국의 볼거리가 저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30년 전 한국의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그때 저기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뭘 하고 있을까요? 최근 한국의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을 여행 관광지로 택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번 부산 시민들의 열광적인 노력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이 되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